그것은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도 4월에 그 러시아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그래서 크레므린궁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면담을 하고 나오시는 그 차 안에서 이제 세계 공산주의 문제를 일단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우리 민족의 문제, 남북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되겠다. 준비해라 하는 공식적인 지시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말씀을 받으신 박보희 그 회장께서 1년간 준비를 하셔가지고 91년 11월 30날 이제 드디어 방북을 하게 되시는 그러한 그 인과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은 이제 더 이상 고립을 해서는 뭐 장래가 없다고 그럴까요? 예, 장래 희망이 없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개방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아마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것을 이제 그 북한의 기술 관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북을 이제 주선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참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계적인 기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그 유용하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님, 어머님 그 방북 이전에 아마 그 팽팽한 그 내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. 한 그룹은 다 좋은데 하필이면 왜 문선명 총재냐. 그분이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? 반공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괴수고 이제 성공운동의 세계적 최고 지도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올 수 있느냐.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했다고 그래요.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개방파 테크노크рат이 승기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가실 때 당시에 그 명함을 참부모님께서 명함을 세계평화연합이라고 쓰셨어요. 세계평화연합 총재, 공동창설자, 한학자 총재. 그 이름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세계평화연합 우리 문선명 총재님, 공동창설자, 한학자 총재님에 대한 그 불경스러운 표현이 있죠. 비판한다거나 욕한다든가 그런 것을 일체 다 모든 그 출판물이나 표현물, 이제 그 영상물 이거에서 완전히 다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 그렇게 이제 다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방북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신 날짜가 91년 11월 30일입니다. 그래서 12월 초하루 날이죠. 그 방북 바로 다음 날 이제 관례상 북한의 외부 인사가 방북하게 되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 교육을 받습니다. 1시간 정도.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주체 사상 교양을 하고 거기서 그 윤기복 위원장이 뭔가 좀 하나 좀 실수를 해요. 그게 뭐냐면 마지막 언급하다가 이제 6.25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6.25를 북침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그냥 꾹 참고 들어주시다가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꽝 책상을 치고 일어나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임자 몇 살이야? 뭐 이렇게 이제 기를 죽이시죠. 너도 보고 나도 봤는데 무슨 엉뚱한 수작하냐 말이야. 집어치우라고. 그러면서 말이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. 하고서 일어서 가지고 2시간 말씀을 하신 거예요. 2시간. 뭐 상례에 벗어나는 일이죠, 사실은. 예? 손님의 입장에서 가셨으니까 그냥 다소곳이 대접 받으시고 그 사람들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아버님은 뭐 그 용납 못 하셨죠. 하여튼 그 정면으로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판을 하셨습니다. 미국 대사관에서
우리의 방북 내용을 다 이제 그쪽에서 주관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사후에도 그쪽에 보고가 됐습니다만, 그것을 이제 본국의 외교부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. 이제 그 기밀 문서가 됐죠. 그 문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만든 초안이 있어요. 예컨대 뭐 고려 민주연방제 방안에 뭐 찬동한다 뭐 이런 취지의 뭐 얘기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그냥 가위표로 쫙 하시고 아버님 주견대로 다 그 수정하시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10개 항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나는 외교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다. 내가 그 사람들 귓맛 좋은 얘기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. 나는 목사고 선생인데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되고 옳은 것을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면은 나중에 나는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래서 나는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김일성 주석이 그것 때문에 삐져서 안 만나더라도 나는 뭐 개의치 않았다. 나는 역사적으로 방북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,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했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왔을 뿐이다. 그렇게 나중에 수레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냥 아버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막 정면으로 그 막 그냥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뭐 그랬죠.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.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 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지만 만약 이 내용을 우리 인민들이 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. 그렇게 이제 협박도 했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수행했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조마조마했죠. 큰 사고가 이제 일어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버님, 어머님 또 모시고 간 입장에서는 안위도 걱정을 해야 되고 자기들 또 안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참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.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너희들은 너희들 목숨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은 개의치 않았다. 나는 어떻게 저 김일성 원수 중에 원수,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. 그게 나는 힘들었다.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. 그 사망 일자가 이제 7월 8일이지 않습니까? 7월 8일. 그런데 발표는 7월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9일 날 그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참부모님께서는 그때 미국에 계셨어요. 알래스카에 계셨는데, 어유 깜짝 놀랐다.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. 이제 내 대신 네가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정중하게 조문을 하고 와라. 알겠습니다. 그랬는데 북쪽에서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외부의 조문 계획은 안 받겠다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백방으로 좀 어떻게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님은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야 된다, 가야 된다. 계속 하시니까 뭐 우리가 지금 어렵죠. 중간에. 옆에서 나는 듣고 있는데 전화통이 깨질 정도로 아버님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.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자고 있냐고. 그래서 아버님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그랬잖아. 응? 압록강을 헤엄쳐서라도 가라고 그랬잖아. 예, 그러지 않아도 날 새면 밀항선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당장 가라고 지금 당장 날 기다릴 것도 없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님도 안 되셨는지 정 안 되겠으면 그 대국상 기간에 내가 지금 불러주는 이야기를 그 상주 김정일 위원장한테 꼭 전달해야 된다.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비몽사몽간에 그냥 막 아버님 막 하시는데 다 기억은 안 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제 충고하시는 거예요. 절대로 감정 폭발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.
그런 말씀이셨어요. 인류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성의 산물은 전혀 없었다. 이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거,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 게 이성 아닙니까? 그러면 전쟁 못하죠. 그런데 감정의 폭발은 이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. 그래서 14일 날 갔어요.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 조문을 우선 끝내고 나서 그걸 제일 먼저 전달했죠. 아버님의 말씀을.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냥 깜짝 놀랐죠. 아, 내가 흥분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가지고 그 아마 전쟁이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 분위기가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들어보셨죠?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에요. 거기에 이제 그 상주 김정일 위원장이 와 있으니까 당, 정, 군 모든 북한의 최고 간부들이 다 와 있지 않겠어요.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더라고요. 응? 내가 들어가는 순간 뭐 너무너무 살벌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하더라고요. 그 분위기가 뭐냐면 여기 그 별 3개, 4개 얹은 그 장군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격앙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위대한 수령님 대국상 일주일만 늦춥시다 그거야. 왜 그러느냐? 남쪽 싹 쓸어버리고 와서 모셔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갔다니까요. 정상회담을 앞두고 17일 전에 일방이 지금 갑자기 사망했잖아요. 자기들은 어버이를 잃은 슬픔에 전 2,500만 동포들이 다 슬픔에 젖어 있는데 남쪽에서는 이런 반구 조문하지도 않고 전 군대에 비상 걸고 전쟁 준비하고 있다.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, 1000배 더 섭섭했던 것 같아요. 화가 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 하고 와서 장례해도 된다는 얘기야.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감정 컨트롤 못하고 고개 끄덕였더라면 아마 비극이 났겠죠. 예. 그런 것을 아버님이 보신 거예요. 그래서 박 총재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야, 조 실장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어제 황엽주 선교사하고 다 해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 가서 다 확인하고 가십시다. 참부모님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뭐 방법 없잖아요. 가십시다. 그냥 압록강 정말 헤엄쳐서라도 가십시다.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. 아이고 정말 이게 죽었다 생각하고 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특별기를 내줬다는 거야. 김정일 위원장이 오실 때 불편하게 기차로 모시지 말고 특별기를 내드릴 테니까 비행기로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편하게 잘 갔어요. 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열흘간의 이제 그 조문 방북이 이제 된 거죠.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그 인류 역사상 2번 다시 올 수 없는 그 현장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장관을 봤는데 끝나자마자 뭐 다른 일정 다 제하고 박보유 회장님을 특별히 접견을 했어요. 근데 그때 그 기록위원이 따로 안 갔잖아요. 둘만 갔으니까. 내가 사진 찍는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 잠깐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메카트 찍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 참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그 일을 회상하는 거야.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방북했을 때 그 이야기를 가끔 하신다. 그러면서 일생 동안 많은 세계적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만큼 강력한 인성을
가지신 분이 없다. 그 양반이 막 배짱도 크시고 스케일도 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취미도 같더라. 낚시도 좋아하시고 곰사냥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문총재님이 그때 91년도에 오셨을 때 초청을 하셨잖아요. 아버지가 초청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다 그만두더라도 알래스카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대요.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김정일 위원장이.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유감입니다. 그건 거짓말 아니잖아요. 쇼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진정이구나 이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또 우리 참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너무 우물쭈물하면 안 되니까 얼른 나왔죠. 이제 그 뒤는 이제 뭐 박총재님 뭐 그 기록에 나오겠죠. 그랬더니 나중에 김용순 비서가 국가 결정문이라고 국가의 결정문이라고 그래요. 그 조문 방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죠. 그것을 이제 낭독을 하더라고요. 그때 문서는 받지를 못했는데 낭독을 한 것을 제가 머릿속에다 넣었는데 그것은 평생 잊히지를 않아.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.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의 대국상은 역사의 길이 남을 텐데 자칫 잘못했더라면 남쪽에서 아무도 안 온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문선민 한학자 총재님께서 두 분을 조문 특사로 보내주셔서 우리 역사에는 다행스럽게도 무가 아닌 유로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. 그 감사함을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2,500만 동포와 더불어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분은 언제 우리 공화국에 오시더라도 주석단으로 예우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국가 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. 주석단이라는 것은 행사 때 단상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을 주석단이라고 그러죠. 주석단 요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VIP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버님 가셨고 박 총재님도 가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증인이 이제 뭐 부족하지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뭔가 섭리적으로 뭐 이제 또 필요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가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한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한은 제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늘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